공시를 중심으로 전략을 세워보는 시간입니다. 안녕하세요. 공중전의 샛별 김윤아입니다. 미국 셧다운 우려가 해소되면서 국내 증시에도 안도감이 퍼지며 투심이 회복됐습니다. 정용진 신세계그룹 회장의 트럼프 면담 소식 이후 신세계 관련주들이 강한 흐름을 보였고 또 미국 선박법 발의 영향에 따라 조선주도 급등했습니다. 크리스마스를 앞두고 산타 랠리가 찾아올까요? 시간 외에서 새롭게 올라온 이슈와 특징들 살펴보면서 내일장의 힌트를 찾아보겠습니다. 클로봇이 현대자동차와 공급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현대자동차 울산 아산공장 페이로드 공급 계약입니다. 12억 원 규모인데요. 이는 최근 매출액 대비 5%에 해당하는 금액이고 계약 기간은 오늘부터 12월 31일까지입니다. 이러한 소식이 현재 클로봇의 주가는 2% 넘는 상승폭을 켜내고 있습니다. 채방전지가 11억 원 규모의 자기 주식 처분을 결정했습니다. 임직원의 성과급을 지급하기 위한 목적이라고 밝혔습니다. 처분은 내일부터 12월 27일까지 이뤄집니다. 이 소식이 현재 주가에는 큰 영향은 미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LS전선이 미국 법인과 2,500억 원 규모의 예약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해저 초고압 케이블 자재와 용역에 관한 계약인데요. 이번 계약은 전 세계적으로 초고압 케이블 공급이 부족해지면서 이 공급 물량을 미리 확보하려는 예약 개념의 계약입니다. LS전선 관계자는 이 본계약 등 내용이 구체화되면 공시를 통해 안내한다고 밝혔습니다. 네, 이렇게 공시 다뤄봤습니다. 시간 외에서 어떤 종목들이 움직이고 있는지 특징주 탑5로 열어보겠습니다. 네, 첫 번째 특징주는 이수페타시스입니다. 4거래일 만에 상승하며 26,000원 선을 회복했는데요. 현재도 4% 넘는 오름세를 시현하고 있습니다. 네, 한편 조금 전 금융감독원이 이수페타시스의 유상증자의 두 번째 정정 요구를 명령했습니다. 이 제이오를 인수하기 위한 자금 조달이 시급한 상황에서 이수페타시스의 인수 자체가 무산될 수 있다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는데요. 계속해서 뉴스를 체크하셔야겠습니다. 네, 오늘 열린 탄소 존립 그랜드 얼라이언스 선언식에서 한덕수 권한대행이 2030년까지 녹색 금융에 대해 450조 원을 투입해 시장에 충분한 자금을 공급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러한 뉴스가 나온 직후 이 탄소 배출권 관련주들이 오름세를 시현하면서 현재 상승 랠리를 펼치고 있는데요. 그린케미칼은 세시를 기점으로 급등했고 현재도 6% 넘는 시세를 분출하고 있습니다. 네, 다음 종목은 남선 알미늄입니다. 오늘 정규장과는 사뭇 다른 분위기가 연출되고 있는데요. 정규장에서는 낙폭을 그리고 4%대 하락하며 마감했지만 현재는 저가 매수가 몰리면서 반등에 성공했습니다. 현재 5%대로 강한 상승 보이고 있습니다. 남선 알미늄의 주가가 반응하는 이유를 잠시 후에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은 원자력 발전 관련주죠. BHI도 빨간불 켜내고 있습니다. 올해 상반기에 수주한 대규모 프로젝트의 매출이 4분기부터 본격적으로 반영되면서 이 실적 개선에 대한 기대감이 주가를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6%대 강세 마감한 데 이어서 현재도 2%대 추가 상승이 나와주고 있습니다. 네, 마지막 특징주는 하이젠 RNN입니다. 휴머노이드 로봇의 최대 수혜주로 거론되는 종목입니다. 최근 테슬라 등 글로벌 업체들이 휴머노이드 로봇을 계속해서 선보이면서 기대감을 함께 받고 있습니다. 정규장에 이어서 현재도 주가가 오름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내일장에도 계속될지 지켜보시죠. 네, 이렇게 시간 외에서 새롭게 올라온 이슈와 특징주까지 짚어봤습니다. 관련된 종목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지금 바로 02-2000번에 4919로 신청해 주시면 자세한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공중전의 김윤아였습니다. 네, 이렇게 시간의 특징주 확인해 봤습니다. 가장 먼저 풍산 그룹주들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현재 시간의 거래에서 풍산 홀딩스가 상한가 기록하고 있고요. 풍산 같은 경우에는 7% 넘는 상승폭 기록하고 있습니다. 민프롬 대표님께 여쭤보도록 할게요. 이 풍산그룹 회장이 트럼프 당선인의 취임식에 초청받았다라는 내용이 나왔는데 풍산이 상한가 기록했다가 약간 좀 상승폭을 줄인 상황이거든요. 내일 시세 어떻게 보실까요? 우리가 항상 네. 생각을 해야죠. 저게 맨날 트럼프 만나러 가는 게 아니잖아요, 네. 지금. 요게 이제 한 번의 어떤 이벤트로 끝날 것인가 아니면 요거를 이제 스타트로 해서 풍산이 이제 다시 한번 좀 발돋움을 할 수 있는 이제 기회가 될란가. 요게 지금 중요한데 결국에는 지금 이 풍산 회장이 가는 이유가 이제 한국경제인협회 회장이라서 지금 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가서 만약에 어떤 좋은 이슈를 물고 온다라고 한다면 경제인협회 회장으로서 가는 것이기 때문에
어떤 한국 경제에 플러스 될 수 있는 이제 좋은 뉴스를 갖고 오는 걸 우리가 이제 생각을 하겠죠. 그래서 풍산 그룹주가 요 간다는 사실만으로 좀 다 같이 들썩거리기는 사실 조금 어려운 측면이 있을 것 같고요. 풍산은 사실 우리가 좀 방산주로 봐야 되는 측면이 좀 있습니다. 비철금속을 다루기는 하나 이제 동전도 만들고요, 화폐. 그다음에 이제 방산에 들어가는 특수 합금을 이제 많이 이제 납품을 하는 회사라고 봐야 돼요. 다만 지금 풍산이 단기적으로는 이제 이거 하락 추세 아니에요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근데 단기적으로만 지금 하락 추세지 결국에는 크게 봤을 때는 여전히 상승 추세가 유지 중이거든요. 그리고 이 회사가 굉장히 덩치가 큽니다. 지금 이제 1조가 넘는 시총을 보유하고 있고 코스피 거래소에 거래가 되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튼튼한 지금 시장에서도 굉장히 튼튼하다고 볼 수 있는데, 그러니까 결국에는 그거예요. 연속성이 있느냐 없느냐 그 차이라서 오늘 지금 시외에서 굉장히 좋다고 해서 내일도 좋은 흐름을 이어갈지는 우리가 조금 생각을 해봐야겠죠. 단기간에 좀 이제 급등이 올라올 수는 있겠습니다만. 아까도 계속 얘기했듯이 연속성이 존재할까에 대해서는 아직은 물음표 단계이기 때문에 조금 조심스럽게 접근을 해야 되는 게 맞고, 방산으로 접근하기에는 또 굉장히 좋은 정말 잘 가고 있는 이제 종목들이 많아서. 근데 풍산 같은 경우에는 아주 장기적으로 보는 게 차라리 맞거든요. 그래서 이제 쭉 이제 하락 추세가 아니라 상승 추세가 계속 유지되어 가고 있으나 여기서 살짝 지금 조정이 온 상태라서 어떻게 보면은 지금 밸류에이션이 굉장히 낮게 되어 있다, 주가가. 그래서 이제 저점 매수 공략으로서는 괜찮으나 그건 이제 장기적인 관점에서 보는 거고, 그 장기적인 거라는 최소 1년? 반년에서 1년이거든요. 그래서 굳이 우리가 반년에서 1년 보고 지금 풍산을 요 이슈 하나 보고 들어가기는 조금 부족한 감이 없지 않아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좀 기대해 볼 것은 이제 이 풍산 회장이 미국에 가서 어떤 그 좋은 패를 얻어오는가를 조금은 살펴볼 필요성이 있을 것 같아요. 여기서 좋은 이슈를 갖고 온다면 풍산은 조금 더 이제 주가의 흐름이 나아질 것으로 이제 우리가 좀 생각을 할 수 있겠죠. 네, 알겠습니다. 일단 초청된 건 맞지만 어떤 이슈가 들려올지를 좀 꾸준하게 체크해 보셔야 할 것 같다라고 말씀 주셨는데, 오늘 신세계 INC 같은 경우에도 상한가를 기록했어요. 또 정영진 회장이 트럼프와 면담을 했다라는 소식이 주말 사이 전해지면서 강하게 올랐었는데, 이쪽은 시세 어떻게 보실까요, 대표님? 신세계요? 신세계 INC요. 그것도 조금 애매한 게 지금 신세계는 오늘 하락으로 끝났잖아요. 네, 음봉으로 네, 바뀌었더라고요. 그래서 네. 그런 거는 거의 아주 단기적인 테마성을 좀 띈다고 봐야겠죠. 그래서 만약에 급등이 온다면 급락이 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 그 주가가 그 단지 초청된 것 때문에 올랐다고 한다면 굉장히 부족하죠. 주가가 위에 있어서 위에 버틸 만한 근거가 굉장히 부족한 이슈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거를 조금 경계하는 게 사실 맞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신세계 INC 오늘 상한가 기록하긴 했지만 신세계 같은 경우에는 갭상승 출발하고 결국에는 음봉으로 전환했기 때문에 조금은 주의가 필요할 것 같다라고 이렇게 말씀 주셨습니다. 다음으로 이수페타시스도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이수페타시스의 유상증자 정정 신고서가 금감원으로부터 또 반려가 됐다라는 소식 나왔습니다. 정태근 이사님께 여쭤보도록 할게요. 이수페타시스가 지금 시간의 거래에서 네. 6% 넘게 또 상승을 해주고 있는데, 그 유상증자 철회에 대한 기대감은 어느 정도로 가져가 봐야 될까요? 글쎄요. 그거는 오너일가가 포기를 해야 되겠죠. 그러니까요. 네. 포기해야 되는데 그 금감원이 그럼 허락을 언제 해줄까요? 금감원은 안 해주겠죠. 왜냐하면은 지금 어쨌든 지금 정부의 모토는 밸류업이잖아요. 그럼 이렇게 유상증자 해버리게 되면 밸류업이 안 맞는데 금감원은 당연히 반대 계속 하겠죠. 그런데 기업은 포기 안 하고 계속 하고 싶을 거고. 네. 근데 가장 중요한 건 그걸 떠나서 어쨌든 이수페타시스의 주가는 원하지 않는다라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봐야 되겠죠. 만약에 이수페타시스 유상증자 하는 것에 대해서 용납을 하게 된다라면은 뭐 주가 이렇게 밀리지도 않았겠죠. 그리고 이렇게 반대하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긍정적으로 반응을 안 하겠죠. 그러니까 우리는 거기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어떤 식으로 지금까지 어쨌든 뭐 금감원이 두산도 그렇고 다 포기를 시켰기 때문에 이수페타시스도 포기를 하지 않을까라는 그런 기대감들이 제가 볼 때 반영이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뭐 이것도 또 TMI가 될 것 같은데 개인적으로 이런 건 좀 안 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어요. 제이오라는 걸 사고 싶어요. 사고 싶은데 내 주머니하고 통장을 보니까 돈이 없어. 그러다 보니까 이거를 대출받아서 사야지 라고 해야 되는데 그건 또 부담이 되고 그러다 보니까 저희 꿀단지가 하나 있는 거예요. 유상증자는 꿀단지가 하나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걸 이용하는 거죠. 3, 4억 정도 들어가는데 그거 플러스 해가지고 여유 때나 좀 더 챙기자 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하는 것밖에 제가 볼 때는 안 들어요. 꼭 하고 싶으시면요. 주주 배정 말고 그냥 대주주 그러니까 대주주 지정해가지고 본인들이 유상증자 받아가지고 하십시오. 주주들이 원하지 않잖아요. 그리고 명분이 있습니까? 명분이라도 있으면은 그걸 가지고 주총해서 주주들 설득을 하세요. 그게 맞지 않나요? 이렇게 하니까 코리아 디스카운트 이게 나오는 거지 않나요? 뭐 상법 개정 뭐 그 경영권 침탈 때문에 뭐 상법 개정 반대한다 그러는데 그럼 이런 행태를 하면 안 되지 않나요? 그 이렇게 하니까 상법 개정 얘기가 나오는 거죠. 이거는 뭐 개인적인 TMI는 안 하는 게 맞다고 생각이 되고 꼭 하고 싶으시면 어떤 명분을 만들어 가지고 주총에서 주주들을 설득을 하십시오. 그게 방법이고 이거는 모르겠어요. 이렇게 한쪽 기울여서 얘기를 해도 되는 게 맞나는지 모르겠지만 이 유상증자는 일단은 철회를 하고 하는 게 맞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주가도 그걸 원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일단은 뭐 결론을 내볼게요. 일단 TMI 좀 그만하고 결론을 내볼게요. 어쨌든 주가는 안 하길 원하고 있는 상황들이고 그리고 어쨌든 금감원이 두산이라든지 SK 쪽이 무산시켰던 점을 감안해 보게 된다라면은 아마 이수페타시스도 부산되지 않을까? 뭐 조심스럽지만은 뭐 그렇게 좀 한번 말씀드리고 싶네요. 네, 알겠습니다. 금감원에서 이수페타시스 유상증자를 또 반려하면서 유상증자 철회에 대한 가능성 커지고 있습니다. 시간의 거래에서 이수페타시스 6% 넘는 시세 기록하고 있다는 점 내일 시장에서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시간의 거래 상승률 상위 종목에 탄소 포집 관련주들이 또 대거 올라와 있습니다. 그린 케미칼이 시간의 거래에서 강한 움직임 보여주고 있는데요. 림프름 대표님께 여쭤보도록 할게요. 오늘 그 탄소 포집 관련된 행사가 있었는데 거기서 한덕수 국무총리가 뭔가 발언을 했다라고 하더라고요. 이런 탄소 포집 관련주들 계속 지켜봐도 괜찮을까요? 탄소 배출권이 그 몇 년 전에 엄청 뜨거웠던 적이 맞아요. 있었거든요. 저는 아마 제2의 이게 오지 않을까. 2차 전지의 수급이 탄소 배출권으로 좀 이동을 할 것 같은 생각을 좀 들었어요. 왜냐하면 단순히 이제 권한대행이 얘기를 해서가 아니라 이거 지금 트럼프 정권의 또 하나의 어떤 뭐라고 해야 될까요? 제목 중에 하나거든요. 지금 어쨌든 저쨌든 친환경은 해야 돼요. 근데 전기차는 일단 자기네들이 빼겠다. 2차 전지는 이제 빼겠다라고 거의 그냥 예산에서 뺐죠. 그랬기 때문에 어쨌든 친환경 에너지는 살려야 돼요. 석유를 가면서 자기는 이제 친석유를 외쳤으니까. 그러면 친환경 에너지가 사실 할 게 몇 개 없어요. 아직은. 아직은 기술이 크게 없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계속 제가 몇 달 전부터 얘기를 했던 게 산타렐리랑 이제 1월 초반까지 이제 그때까지는 아직은 좀 소외가 될지언정 조선, 원전, 방산 얘 셋은 내년에도 괜찮을 거다라고 제가 몇 달 전부터 말씀을 드렸잖아요. 여기서 이제 2차 전지를 대체할 탄소 배출이 조금 끼어들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이 어떤 정부건 그 결국에는 이 친환경을 하나는 슬로건을 걸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게 지금 탄소 배출을 이제 일론 머스크와 같이 이제 합작해서 좀 펼치겠다, 정책을 펼치겠다라고 트럼프가 이미 공언을 한 바가 있기 때문에 요거는 지켜질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고 보고 있어요. 트럼프가 했던 공약이 100% 다 지켜질 거라는 생각은 안 하거든요. 결국에는 사실 이제 연초에 보면은 정부의 정책 관련주들이 이 주가가 오르는 탄력을 받기 마련인데 사실 지금 우리나라는 그거를 조금 기대하기 힘든 상황이기 때문에 미국의 정책을 많이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사실 우리나라가 정상적이어도 미국의 정책을 많이 볼 수밖에 없어요. 우리나라는 수출 의존국이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제2의 2차 전지를 대체할 에너지, 친환경 에너지, 녹색 에너지가 탄소 배출이 굉장히 괜찮고 지금 현재에서는 그린 케미칼이 굉장히 좋게 가고 있잖아요. 그린 케미칼이 지금 차트만 보면은 쏠 준비하고 있거든요. 굉장히 차트 자리가 굉장히 좋아요. 지금 6,000원에서 7,000원에서 막 부딪히고 있는데 여기 보시면 여기 딱
정확 라인을 만들어 놨어요. 7,000원 부근에서. 그리고 이게 지금 장기 이동 평균선이거든요. 제가 항상 외치는 장기 이동 평균선. 요거를 돌파 안착을 하면 이제 추세 전환이 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를 지금 돌파 안착을 하려고 계속해서 7,000원을 치고 있는 거거든요. 이게 여러 번 치면 칠수록 굉장히 강하게 치고 올라갑니다. 그래서 요거를 할 때는 돌파 매매라고도 하죠. 그래서 이 7,000원을 돌파하는 매매를 이제 하는 게 가장 좋은 자리예요. 딱 좋아요. 왜냐면 여기 21평도 지금 우상향을 해가지고 여기 골든크로스 나오기 직전이거든요. 그래서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그럼 장기적으로 들고 있는 건 어때요? 7,000원 선을 무너지지 않고 있어서는 계속해서 들고 있는 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다만 탄소 배출권이 예전에 떴을 때는 그 대장주가 뚜렷하게 있었어요. 그때는 그때고 그때 이제 잘 갔던 뭐 KC 코트렐이나 후성이나 지금 사실 돈 못 벌거든요. 그래서 주가도 비리비리하고 사실 좀 지금 접근할 수 있는 탄소 배출권 관련주들이 명확하지 않습니다. 네, 명확하지 않아요. 그래서 시장을 주도하긴 어떤 섹터의 대장주가 아직 명확히 없는 상황이라서 비중 많이 뭐 이렇게 공격적으로 라기보다는 정찰병 딱 보내놓고 7,000원 올라탔네? 비중 좀 실어볼까? 이런 식으로 이제 어떤 매집이라고 해야 될까요? 추가 매수를 한 두세 번 한다고 생각하시고 접근하는 게 낫고요. 지금 그린 케미칼만 보자면 사실 이 대부분의 종목이 그렇지만 이 하나의 층들이 있어요. 계단처럼. 그래서 지금 첫 번째 계단, 두 번째 계단, 이제 이 두 번째 계단으로 올라가려고 막 하는 거거든요. 원래 여기서 이제 놀았어야 되는데 여기 이제 워낙 저가의 구간이라서 이제 이 7,000원에서 9,000원 요 계단으로 올라가는 겁니다. 그래서 7,000원에 안착을 하면은 9,000원에서 부딪힐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요거를 단기적으로 계속해서 이 탄소 배출권에 관련된 이슈는 계속해서 나올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이게 정확하게 정책이 펼치고 그다음에 이 섹터의 주도주가 나오기 전까지는 탄소 배출권 관련주들을 비중을 가볍게 해서 계속해서 단기적으로 매매하는 거 아주 좋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이제 단기적으로만 일단 접근을 하시고 그다음에 섹터를 뚜렷하게 주도하는 관련주가 온다면 그때서야 좀 비중을 담아 보는 식으로 접근을 하시는 게 좋을 거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린케미칼 현재 시간의 거래에서 상승폭 보여주고 있습니다. 내일 시장에서도 시세 어느 정도 될지 여부 한번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장 마감 이후에 나온 공시 하나 더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려아연 소식이 나왔는데요. 주식 분할 결정을 내렸습니다. 분할 전에는 5,000원이었는데 이제 500원으로 바뀐다라는 내용이에요. 자세한 내용 정태근 이사님께 여쭤보도록 할게요. 지금 종목 토론방에 240만 7,000원에 200주를 갖고 있다. 그렇게 된다면 액면 분할을 함께 된다면 갑자기 엄청나게 많은 주식을 네. 갖게 되셨는데 어떻게 보셨어요? 저거 뭐지? 지금 우리 사주를 이거 얼개권 있는 주식으로 바꾸려면은 이게 뱀이 안 걸리면은 주가가 싸야 되거든요. 그리고 제가 지금 고려한 때문에 주가 그 기사 검색해보니까 단독 기사가 나왔는데 최은범 회장이 내 관심사는 단 하나, 고려안의 성장분. 네. 이랬는데 정말 웃기네요. 이 기사, 액면분할 이 기사를 보고 제가 문득 어떤 게 생각이 나냐면 그 과거에 그 킹덤이라는 혹시 좀비 영화 기억나세요? 거기 보면 맨 마지막에 이제 왕비가 네. 내가 가질 수 없으면 아무도 가질 수 없다는 얘기를 하는 그런 대사가 있거든요. 아, 그 대사를 가지고 요거를 다시 한번 얘기해 볼게요. 내 관심사는 단 하나, 고려안을 가지는 것뿐.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그냥 막상 가는 것 같아요. 지금 이제 유상증자도 마음대로 안 됐잖아요. 액면 분할해가지고 이제 뭐라 해야 될까요? 지분 보유라고 의결권을 분산시키는 거예요. 이제 그렇게까지 간 거예요. 네. 그러니까 주식수가 늘어나게 되면은 MBK도 그렇고 이제 영풍도 그렇고 그러면 이제 또 의결권 우위를 가져가서 또 매집을 해야 되잖아요. 그럼 주식수가 늘어나게 되면 또 주식을 매입을 해야 되잖아요. 네. 그런데 MBK 같은 경우는 제가 알기로는 한 8조 정도 자산을 굴리고 있는 걸 알거든요. 근데 여기에 지금 거의 한 3조 되는 돈을 지금 투입한 상황인데 여기서 MBK는 더 이상 돈을 투입하면 안 돼요. 그럼 고려안에 거의 몰빵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최은범 회장은 다 죽자. 그래, 갈 때까지 가보자. 제가 볼 때는 그거 이상 그거 이하 아닌 것 같아요. 와, 이분 진짜 대단한 분이네요. 네. 또 액면분할까지 만약에 안 되면은 뭐가 나올지. 와, 정말 궁금하네요. 액면분할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주가 어떻게 되는지 보여드릴까요? 에코프로 한번 볼게요. 액면분할하고 나면 주가 어떻게 되는지 한번 잘 보세요. 주가 이렇게 되죠. 옆으로 누워버렸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럼 주주도 다 손해요.
이 사람은 지금 아무 관심 없어요. 내가 고려안을 가진 거 외에는 아무 관심이 없어요. 정말 막장으로 간다라고 봐야 될 것 같네요. 아, 네, 알겠습니다. 그럼 갖고 계신 분은 좀 만약에 내일이라도 반등이 살짝 나온다면 좀 매도를 하시는 편이 낫겠죠, 이사님? 아까 그 말씀하신 분이 얼마에 가지고 계신 거예요? 아까 240만 원에 에? 가지고 계셨었는데 지금 200주가 되게 생겼다. 액면 분할을 하면. 죄송한데요. 모르겠어요. 네. 진짜 모르겠어요. 그거는. 아,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고려아연의 에코프로 150만 원 이후에 처음이네. 이런 경우는. 그러니까요. 네, 이렇게 고려아연의 액면 분할 소식까지 전해드렸습니다. 갖고 계신 분들은 내일 시장에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